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한동안 자동차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제네시스 최초의 SUV 모델인 GV80에 대한 소식과 관심이 굉장히 뜸해진 느낌인데요.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제네시스 GV80이 배출가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실험실 안에서의 테스트가 아닌 유로6D RD2를 만족시키기 위한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서 RD란 리얼 드라이빙 에미션의 약자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오염원을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최근까지도 이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올해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처럼 GV80을 구입하기 위해 기다려 오셨을 분들께서는 정말 맥이 쭉 빠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저도 제네시스 최초의 SUV라는 타이틀에 홀려 GV80만 바라보다 내년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과연 제네시스 GV80을 꼭 사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말이죠. 곧 다가올 2020년에 출시될 제네시스 라인업은 이렇게 많습니다. 1분기에는 GV80 디젤을 시작으로 G80 풀체인지 모델과 GV80 가솔린 모델, 그리고 하반기에는 G70 페이스리프트와 4분기에는 GV80의 동생인 GV70까지도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신형 그랜저를 5일간 타보며 오랜만에 한 가지가 딱 하고 와닿았는데요. 그건 바로 역시 편안한 승차감과 고급스러움은 세단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출시되는 G80 풀체인지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GV80이 1월에 나온다면 G80은 2월 혹은 3월쯤 나올 예정이기에 출시 예정이라도 큰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모델에 새롭게 적용되는 신형 가솔린 엔진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엔진은 GV80 가솔린 모델과 앞으로 출시될 제네시스 전 라인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엔진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살짝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제네시스 가솔린 엔진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관심 갖기 시작한 제네시스 신형 엔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총 3가지의 신형 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 스마트 스트림 G2.5 FRT GDI 엔진입니다. 여기서 FR은 프론트 엔진 리어 휠이라는 푸른 구동 차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TGDI는 터보 GDI라는 뜻이고요. 스마트 스트림 G2.5 FR 터보 GDI 엔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기량과 마력과 토크 이렇게 가장 눈에 띄는 3가지 수치를 준비를 했는데요. 비교 자료 또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재 제네시스 G70에 적용되어 있는 2.0 터보 GDI 엔진과 현재 신형 그랜저와 K7 프리미어에 적용되어 있는 스마트 스트림 G2.5 엔진, 그리고 스마트 스트림 G2.5 FR 터보 GDI 엔진, 이렇게 3가지 엔진을 한번 비교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배기량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998cc와 2497cc, 2497cc로 스마트 스트림 G2.5 엔진은 같은 배기량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터보 엔진이냐 터보 엔진이 아니냐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력을 살펴보게 되면 255마력 2.0 터보가 역시나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마력수는 스마트 스트림 G2.5보다는 더 높고요. 스마트 스트림 G2.5는 198마력,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엔진은 304마력으로 꽤나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는 36.0 토크, 25.3 토크, 그리고 43.0 토크로 역시나 스마트 스트림 G2.5 FR 터보 GDI 엔진이 가장 높은 마력과 가장 강력한 토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스마트 스트림 G2.5 터보 엔진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노란색 선은 마력을 표시하는 그래프고요. 파란색 선은 토크를 표시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을 보게 되면 1000 중반 RPM부터 4000 RPM까지 최대 토크인 43토크를 쭉 꾸준히 발휘한다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운전자가 사용하는 가속 구간에서 가장 높은 토크가 발휘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느끼는 가속력이 꽤나 높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제네시스 G80이 경쟁 차종으로 보고 있는 다른 차량의 엔진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이 G2.5 터보 GDI 엔진이고요. 그 옆은 벤츠 2300 아방가르드, 그 오른쪽은 BMW 530i, 그 오른쪽은 아우디 A6 45
TFSI 모두 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라인업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배기량 같은 경우 2300 아방가르드는 1991cc, BMW 530i는 1998cc, 아우디 A6 45 TFSI는 1984cc로 역시나 제네시스 G2.5 가솔린 엔진이 가장 높은 배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력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304마력, 245마력, 252마력, 252마력으로 제네시스 G2.5 터보 가솔린 엔진이 가장 높은 마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역시나 배기량이 높기 때문에 마력은 50마력 정도 더 높은 마력을 가지고 있고요. 토크 같은 경우에는 43.0 토크, 37.7 토크, 35.7 토크, 37.7 토크로 토크 역시나 제네시스 G2.5 터보 GDI 엔진이 가장 높은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30 중반에서 30 후반, 37 토크까지 가지고 있는데 제네시스 G2.5 터보 가솔린 엔진만 40 토크가 넘는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배기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G2.5 엔진이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4기통이다 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출력과 나쁘지 않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배기량이 좀 높다라는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경쟁 차종 대비해서 부족한 스펙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직접 주행해보진 못했지만 직접 타보면 꽤나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스트림 G3.5 FRT GDI 엔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엔진을 비교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현재 신형 그랜저에 적용되어 있는 3.3 GDI V6 엔진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네시스 G80 스포츠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3.3 터보 V6 엔진 그리고 스마트 스트림 G3.5 FR 터보 GDI 엔진입니다. 배기량은 3342, 3342, 3470으로 나타나 있고요. 마력은 290마력, 370마력, 그리고 380마력으로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토크는 35.0 토크, 52.0 토크, 그리고 54.0 토크로 역시나 스마트 스트림 G3.5 터보 가솔린 엔진이 가장 높은 출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배기량은 3.3에서 3.5로 조금 커졌고 그에 따라서 마력과 토크도 조금 올랐습니다. 마력이 400마력을 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380마력도 상당히 높은 출력이기 때문에 뭐 그리 아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경쟁 차종과 한번 비교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G3.5 FR 터보 GDI 엔진과 경쟁할 만한 수입 자동차 브랜드 엔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엔진 스펙만 보고 준비를 한 자료이기 때문에 차종을 보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비슷한 엔진 스펙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차종이 조금 혼합이 됐어요. 제네시스 G80과 같은 세그먼트를 가지고 있는 BMW 5 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고성능은 8기통을 쓰기 때문에 G3.5 터보 GDI 엔진과 겨루기 위해서는 메르세데스 AMG C43 모델과 BMW M3 그리고 아우디의 S6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모델 비교가 아니라 엔진 스펙을 기준으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세그먼트 상으로는 경쟁 차종이 아닌 차량들도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는 엔진 스펙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3.5 엔진은 V6 트윈 터보고요. AMG C43도 V6 바이 터보, BMW M3는 직렬 6기통 트윈 터보고요. 아우디 S6는 V6 트윈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BMW M3만 직렬 6기통 트윈 터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배기량 같은 경우 AMG는 2996cc, M3는 2979cc, 아우디 S6는 2900cc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력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AMG는 390마력, M3는 431마력, S6는 450마력입니다. 그리고 토크는 C43은 53토크, M3는 56.1토크, S6는 61.1토크로 가장 높은 마력과 가장 높은 토크를 가지고 있는 게 아우디의 A6 모델입니다. 그래서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그먼트는 경쟁 차종이 아니에요. 각 브랜드별 비슷한 엔진을 가져오다 보니까 조금 다른 모델들을 비교 대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또 동일한 엔진 스펙으로 봤을 때는 G3.5 엔진이 배기량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00마력이 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380마력은 글로벌 브랜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아쉬운 퍼포먼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직접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퍼포먼스적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사실상 이 정도 고출력, 고성능 차량들은 수치를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수치만으로 봤을 때 400마력을 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정말로 기대했던 스마트 스트림 D3.0 FR VGT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6기통 디젤을 쓰는 엔진은 딱 두 개예요. 모하비에 들어가 있는 V6 3.0 S2 엔진과 제네시스 GV80에 적용될 스마트 스트림 D3.0 FR VGT 엔진입니다. 이 새롭게 출시되는 D3.0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FR 후륜 구동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라인업에는 적용될 수가 없는 그러한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고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은 GV80만을 위해서 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렬 6기통 디젤을 경험하실 분들께서는 GV80을 사야만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V6 3.0 S2 엔진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모하비에 적용되어 있는 엔진입니다. 배기량은 2959cc, 2996cc, 마력은 260마력과 278마력, 토크는 57.1토크와 60토크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력과 토크가 어마무시한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폭 상승되었다라는 부분이 특징이고, 아무래도 이러한 출력 부분보다는 V형과 I형에서 오는 소음과 진동의 차이, 그리고 부드러운 주행 질감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왼쪽 표를 보게 되면 1000 중반부터 3000 초반 RPM까지 최대 토크인 60토크를 모두 다 싹 발휘하기 때문에 그 가속감이 정말로 엄청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쟁 차종과 또 한번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진 기준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모델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모델은 전혀 비교 차종이 아닙니다. 엔진만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벤츠에서는 현재 직렬 6기통을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CLS 400D와 S350D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직렬 6기통 디젤 엔진 싱글 터보고요. 그리고 BMW에서는 530D가 직렬 6기통 싱글 터보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2996cc, 2925cc, 2993cc고요. 마력은 278마력, 286마력, 265마력입니다. 토크는 60토크, 61.2토크, 63.3토크로 대부분 거의 유사한 마력과 토크를 보이고 있고, 그 브랜드마다 약간의 차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젤 엔진의 간단한 수치만 놓고 보자면 다른 글로벌 브랜드 대비해서 크게 부족한 스펙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번 새롭게 출시되는 스마트 스트림 D3.0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세 가지 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왼쪽에 제네시스 GV80의 직렬 6기통 3.0 디젤 엔진이 있고요. 오른쪽은 제네시스 G80의 G2.5 터보 GDI 엔진이 있습니다. 세그먼트도 전혀 달라요. SUV와 고급 세단이고요. 배기량도 다르고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게 비교가 되는 고민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SUV는 SUV만의 매력이 있고 세단은 또 세단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요즘 이 두 가지 차종을 이렇게 놓고 굉장히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이유에는 제네시스 GV80이 내년에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지 한번 적어봤어요. 왼쪽에 제네시스 GV80 직렬 6기통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최초의 직렬 6기통 디젤이기 때문에 그 디젤만의 감성 혹은 느낌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현대자동차가 처음 만든 엔진이기 때문에 예상대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너무나도 만족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저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반면 오른쪽 G80, G2.5 터보 GDI 엔진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의 300마력 이상의 부드러운 가솔린 엔진의 느낌은 또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디젤 엔진을 부드럽고 정숙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태생적으로 가솔린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300마력이 넘는 가솔린 엔진은 200마력대의 가솔린 엔진과는 또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이 느낌도 굉장히 어떨지 개인적으로는 궁금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엔진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있죠. 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6천 후반부터 8천 초반으로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80 같은 경우 G80은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의 풀체인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G80 3.3 가솔린 모델을 기준으로 보면 4천만 원 후반부터 6천만 원 중반까지 현재 3.3 모델이 형성하고 있는 가격대에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만 보더라도 거의 1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GV80에 들어가는 모든 옵션은 G80에도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G80 G2.5 모델의 옵션을 넉넉히 넣더라도 7천만 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80의 옵션을 좀 넉넉히 넣고 편안한 세단과 고급스러움을 느끼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큰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인해서 지금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슨 아직 나오지 않은 차 두 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 라고 하실 텐데, 차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러한 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차를 살까? 아, 나는 이 금액으로 무슨 차를 살까?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재보는 이 과정이 차를 사기까지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를 사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막상 차가 나오면 딱 차를 출고하고 2, 3일 정도만 감흥이 있고 그 뒤로는 이제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구입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저는 참 매력적이고 되게 재밌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들어보고 싶고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두 차량이 실제로 나오면 좀 더 정확하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 G80 그리고 제네시스 GV80을 비롯해서 2020년에 나올 제네시스 전 라인업에 적용될 스마트 스트림 신형 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고민을 할 거예요. 어떤 차를 살지, 어떤 차가 내 라이프 스타일에 조금 더 정확히 맞을지, 어떤 차를 샀을 때 더 만족할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G80을 살 것인지 GV80을 살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분들과도 꾸준하게 의견을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네시스 G80과 제네시스 GV80에 대한 소식 자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